시장님, 우리 가평 국민들을 위해서 값지는 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직전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2023년도는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또 기회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도는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진짜 값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제가 늘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선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어떤 소신을 저희가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즉 말씀드리자면 분단 이후에 70년 동안에 가평군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많이 여러분들이 선출해 왔습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평군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선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편협되어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정치가 아니고 양당 정치나 또 아니면 정치를 여야를 아우르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해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많은 정치인이 5선, 6선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3선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나이 들은 정치인도 있었고 젊은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 이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평군은 저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 경기도 31개 시군만 보더라도 연천, 가평, 포천 포함해서 제일 어려운 동네였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재임 시절에 포천시장을 하면서 포천은 그 반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평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겨냥을 해서 가평군이 또 다른 이런 청룡회처럼 새롭게 부상되는 이런 가평군을 만드는데 제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정치를 초월해서 진정으로 국민과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과거의 경험과 경륜 이런 지혜를 살려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반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의 정당 정치를 넘어서서 정말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포천 가평은 누가 보더라도 보수 강세 지역이고 정당 정치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가평 포천 지역에서의 민주당으로서 국회의원 출마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다 국민의이다 이런 걸 떠나서 야당과 여당이라는 이런 큰 틀로 보고 정치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런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일꾼을 뽑아내는 것이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거를 되풀이하는 민족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기히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는 변화할 수 없고 또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험과 경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면은 양당에 보면은 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도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이 30대 때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3선 국회의원을 해봤습니다만은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일할 사람들을 이번에 반드시 뽑아내서 우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가평이라는 이 도농 복합시나 마찬가지죠. 도농 이 관광도시인데 이 가평이 새로운 주목받는 그런 우리 가평군을 만드는데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포천시라는 데를 제가 포천군에서 포천시로 이렇게 만들면서 해본 경험도 있고 이런 그 불모지에서 이 도시를 컴팩트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제가 이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장을 하신 포천시장님으로서의 경력이 특별히 어떤 강점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포천시장도 했습니다만 이제 기초의회, 군의회를 거치고 도의회를 거치고 군수시장을 이제 3선을 했습니다만은 이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도 이제 가평군을 경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포천 시민들이 저를 선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잘하고 뭔가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큰 여야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의 그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자의 능력을 보고 계속 선출해 줬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여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입법, 저는 이제 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 경험이 있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또 해오면서 뭐 기업도 뭐 작은 기업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평군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은국 전 시장님에 대한 경력을 누구도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평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은 저희 가평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알고 계신가,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공약상을 가지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70년 동안의 반세기 동안의 가평군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을 한 번에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옛부터 치산치수라고 물과 산을 잘 다뤄야지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가평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해서 상수원보호법 그리고 산림법을 비롯한 농지법 이런 그 개별법으로 거기에다 가장 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이 막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려면은 쟁기를 들었으면 밭에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논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선출해 준 그 여러분들이 뽑아낸 그 농사꾼들이 쟁기를 들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갔기 때문에 이 농사가 흉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런 그동안에 잘못된 법을 갖다 이거를 좀 더 개정을 하고 좀 손을 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전임자들이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가평에 처해진 것 중에서 적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그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떠나고 나서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 이걸 갖다가 적경지역법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법으로 인해서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 법으로 풀지 못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 법리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비근한 얘기로 같은 수도권 정비법에 적용되고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LCD 단지를 거기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출판 단지를 유치해서 그 파주시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대한 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남을 탓하는, 그리고 정부가 우리한테 먹을 것을 줄 거를 기다리는 이런 가평군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준 일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찾아내서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래서 가평에 현행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그 법률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민자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4년 동안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민자를 투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평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걸 확실히 이런 그 입법기구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이 이제 포천도 마찬가지지만 6가지 중첩 규제가 지금 한꺼번에 묶여 있고 지금 접경 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중첩 규제를 푸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관광지구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새로운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좀 있으신지? 예, 그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농사를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려면 밭으로 가든지 논으로 가야 되듯이 관광에 대한 거는 가평에서 빠질 수가 없죠. 관광은 다시 말하자면 농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주민들의 안정된 소득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 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든 간에 이거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한쪽으로만 안 됐을 때는 주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좀 풀어나가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난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만 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투자의 가치가 있죠. 거기는 분명히 또 충돌하는, 개별법하고 충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반드시 관광 가평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지금 보면은 고양시나 뭐 이런 데 같은 데 주변에 보면은 배드타운 아닙니까? 배드타운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이 붕괴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천시유 같은 그거하고 똑같죠. 사람이 잠만 자는 도시는 결국은 이거는 성장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가평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가 더 상승되는 게 가평군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자연만 계속 다 붙들고만 있으면은 우리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다시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게끔, 어떻게 투자를 하게끔 만드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장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내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 우리 지역에 맞는 상임위를 이야기하셨고 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좀 더 깊게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가평군, 가평군민, 포천시민분 유권자분들께서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형이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1위가 지역과 중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치가형 국회의원 원하신다. 그리고 또 전문가형. 그래서 이제 관료주의적이고 이런 행정 중심이 아니라 행정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치로 풀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 가평 이러한 지역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에 이 포천 가평에 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못 대지 않았습니까? 씨름에서 아무리 상대편이 체구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 이 삿발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상대편을 쓰러뜨릴 수도 하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훈련을 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링에 올라와서 꼭 성공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공격과 방어를 잘 해야지만이 그거를 이겨내듯이 역시 이것도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야당과 여당을 편가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또 당에 소속된 일을 하면서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받아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주변을 발전시키고 또 나머지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걸 다 제껴놓고 당만 갖고 하는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지방 정치를 해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충분하게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또 국민들이 궁금하신 것들 몇 가지 질문을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도가 궁금할 것 같아요. 현재 아직 국민의힘은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물밑에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대 쪽이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실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상대 후보님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글쎄 상대 정당의 후보를 제가 평가나 아니면 논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역량이 부족하니까 정치 신인들이 많이 해보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야 이제 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대략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당의 후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대당의 최고의 후보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많이 상대 후보가 뒤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후보자들이 내가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코치나 감독들은 누가 훌륭한 후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정해지든 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결국은 이제 경기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는 주어진 공정한 그 룰 속에서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일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누가 선점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은 선수라는 건 체력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경기가 있고 힘으로 하지 않고 지혜를 갖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기량을 갖고 하는 것이 있듯이 이런 모든 것이 잘 갖춰져야지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포천 가평 군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선수다운 선수를 반드시 뽑아내서 저 중앙으로 올려 보낼 거고 대표 선수를 아마 보낼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량을 발휘를 해서 가평 포천 시민들을 갖다 그런 성원을 받아서 반드시 훌륭한 그런 뛰어난 그리고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일도 잘해야겠지만은 인성이 발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제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찍부터 이제 이미 이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의 후보로 이미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신 것이니 혹자들이 말씀하시기로 국민의힘이 지금은 좀 분열되고 힘든 모양새지만 결국 공천 이후에 힘을 많이 합쳐서 뭉치게 될 것이고 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로서는 오히려 그 예선전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쪽 국민의힘은 선수가 기량이 부족하니까 다른 선수가 붙겠다고 온 거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예선전을 무난히 통과해서 본선에서 대기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당의 후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일꾼을 만들 거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평 군민과 포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어느 당에서 후보자를 내놓든 간에 유권자는 그가 관계없이 반드시 일할 사람들을 뽑아낼 거다. 이렇게 우리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고 이번에는 반드시 유권자의 선택에 있는 정치가 올바른 선택을 가진 그런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상임위 말씀도 하셨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공약과 비전은 누구든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문제, 지역구의 쪽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큰 집인 포천보다 비율적으로 인구 비례해서도 상당히 좀 그동안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 포천 가평에 좀 균등한 이런 그 예산 배분 문제 이런 부분들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역시 정치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선거 때가 되고 아니면은 때가 돼서 뭐 이거 가져왔다 남아 가져왔다, 사실 공동으로 전국의 지방자치한테 공통으로 주는 이런 예산을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은 또 그거를 수없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서고와 넘어왔죠.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세입과 세치를 위해서 국회의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장 군수들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또 도의원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비를 나눠서 국비, 특히나 지역에 현안된 이런 국비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가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뭐 공부로 얘기하면 벼락 공부하듯이 그때 가서 이렇게 하고 예산 편성된 걸 이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같은 데는 재정이 열악하지만은 뭐 가평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지 같은 데는 저 전라도 뭐 경상도 저 강원도 오지 같은 데들은 재정 자립도가 다 낮죠. 재정 자립도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그 속에 자주 재원과 의존 재원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 정부한테 주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들은 예를 들어서 가평군수다. 그러면 가평군청이라는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관련법들이나 이렇게 잘 해서 민자들을 잘 유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물론 이제 교부세를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 다 누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통틀어서 국정에 가서 거의 7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들 중에서 돈 몇십억 타오고 뭐 한 거 갖고 마치 뭐 큰일 한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가가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또 경기도에다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포천군에다 예산을 가평군에다 예산을 내려보내줄 게 있고 포천군에다 내려줄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하게끔 만들어내야죠. 예를 들어서 포천시에 제가 지난번 시장을 하면서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재원이. 그래서 경기도와 안산에서 산업단지를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돈을 벌어놓은 게 있어요. 그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결합산단을 하는데 경기도가 좀 도와달라. 경기도 예산 갖고 12만 평을 산단을 개발하듯이 그럼 뭐 돈 안 가져오고도 경기도 돈으로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또 뭐 수원산 터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한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경기도 일정한 경기도구도 투자를 해서 하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터널 공사를 하듯이 그렇게 재원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쓸 줄 아는 거죠. 돈 아무리 가져와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세입과 세출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알아야죠. 그냥 4년 동안에 임기 4년 동안에 어디 가서 돈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 국회가 해놓으면 그때 가서 아 이거 내가 한 거다 네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순된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도민과 평창 군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합니다. 우리가 평창 군민들이 평창 군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 놓겠어요?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근데 그런 그 국제대회를 올림픽을 유치해서 유치해 놓으니까 오지 말라는 KTX도 오고 GTX도 오고 정부가 다 SOC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비근한 얘기로 서울이라는 데를 보면은 이 강남 지역에 과거에 잠실 지역이 허허벌판이었어요. 뽕나무 밭이었죠. 86 아시안게임을 유치합니다. 어렵게 86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그 이후에 88 올림픽을 유치하게 돼서 그 어려울 때 진짜 우리가 지금의 강남대로를 개설할 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있었는데 이란에서 차관을 얻어왔으면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을 붙이게 돼 있죠. 그래서 테헤란로라고 했었죠. 빚을 다 갚았으니까 지금 강남대로라고 하는데 스포츠의 강남을 이제 시작을 해서 강남을 시작해서 결국은 강남이 경제 허브 도시로 만들고 교육의 도시로 만들었죠.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는 굴뚝 없는 산업이죠. 스포츠도 관광 산업입니다. 사람이 들어와야지 이게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평에 꼭 우리가 정주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환된 인구를 유치하려면은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면서 스포츠의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세종이 행정 수도면은 서울이 경제의 수도면 가평 포천은 스포츠의 수도로 만들어서 이 국제대회나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세계 군선수권 대회나 하여간 국제 경기를 유치를 해서 이거를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86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강남에 처음으로 이 선수촌 아파트가 이제 건립이 되면서 나중에 끝나고 올림픽 다 끝나고 나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해야 된다. 그냥 우리만 놀기 위해서 우리만 뭐 하기 위해서 그 체육시설을 뭐 크게 지고 적게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정당 정치를 하라고 군민이 뽑아준 게 아닙니다. 정당을 대표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일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다 초월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70년 동안 해온 걸 갖다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주 가평군을 내사 상태로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평 군민들 또는 포천 시민분들께 꼭 이 말씀은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보수를 상당히 지지해 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모든 것을 떠나서 이번엔 한 번 정도는 일할 사람을 선출해내는 것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군수든 다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이 빈 공약만 내세워서 신뢰받지 않는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늘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제가 열심히 그동안에 노력한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노력은 진정으로 우리 가평 군민들을 위해서 제 이름 석자를 남기고 정말 명예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정치인들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면은 어느 광고인가 제가 오래전에 그런 광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이런 광고를 봤듯이 한 번 선택이 10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평군의 발전하냐 발전하지 못하냐에 달려있을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온전하게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평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진짜 성실한 정치인으로서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지금까지 견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지난 4년간 어렵게 저도 시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그 와중 속에서도 포천에 120년 만에 철도를 유치하고 수원산 터널을 만들어내고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비어했던 이런 사업들도 하고 또 제임스전에는 흔한 얘기로 폐석산, 버려진 폐석산을 제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트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도 1년에 4, 50만의 관광객들이 끝없이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서 포천시의 재원과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평이나 우리 포천이 갖고 있는 이런 천혜의 자원들을 갖다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도 훌륭한 이런 마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농업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세계 농업 국가가 되고 프랑스 같은 나라가 예술의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유럽을 먹여 살리는 농업 국가로서 성장을 했고 그 와중 속에서 포도 하나 갖고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와인입니다. 우리 가평에도 수많은 우리 그 포도를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이런 농업과 관광이 잘 연계되고 그 속에서 풍요롭게 우리 가평 군민들이 넉넉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신다면 정말 신뢰를 받는 성실한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초월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